파이오토 GUI를 사용해서 간단한 마우스, 조이스틱 마우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실무 활용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 두 편의 강의는 파이썬으로 아두이노의 LED를 제어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아두이노의 조이스틱과 버튼을 연결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PC에서 시리얼 통신을 받아 파이썬의 파이오토 GUI를 사용하여 마우스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인데요. 이것이 조이스틱과 버튼입니다. 조이스틱과 버튼을 와이어를 통해 연결할 수 있지만 아두이노에 연결할 수 있는 확장 보드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것이 있어서 구매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이스틱과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확장 보드 형태입니다. 이렇게 아두이노와 1대1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은 A0부터 A1, D6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버튼은 D2, 3, 4, 5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이스틱의 D6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 소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케치 파일이 있고요. 이렇게 스케치 파일에 셋업 메인과 루프 메인을 호출하는데 저는 main.cpp에 셋업 메인과 루프 메인을 생성하였습니다. 글로벌 헤더 파일을 참조해서 메인의 소스 코드를 불러오는 형태로 코드가 작성되었습니다. 메인의 CP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셋업 메인과 루프 메인이 있는데요. 셋업 메인은 전원이 인가됐을 때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리얼 통신의 속도를 9600으로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memse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메모리 set이라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변수 초기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VAL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구조체 형태로 선언해 보았습니다. 키의 값과 키의 이전 값, 그리고 키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구조체인데요. 이렇게 선언하여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memset으로 이 변수의 값을 먼저 0으로 다 초기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for loop를 사용해서 키 맵에 있는 포트의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불러들여서 A0 포트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인풋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나머지는 인풋의 풀업으로 하는데 인풋의 풀업은 버튼을 사용할 때 이렇게 초기화해 주시면 되고요. A0 포트 같은 경우에는 ADC를 지원하는 포트입니다. 그 포트는 인풋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가변 저항이 내부에 들어있는데 그 가변 저항은 전압의 레벨을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ADC라는 기능은 그 전압의 볼테이지를 읽어드릴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상태로 초기화해 주고요. 키 맵을 살펴보시면 전 이렇게 선언해 두었습니다. A0와 A1 그리고 버튼의 위치 3, 5, 2, 4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의 순으로 선언해 보았습니다. A0는 변수 값입니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아두이노에 A0는 14번이라고 되어 있고 A1은 15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루프 메인 부분인데요. 루프 메인에서는 우선 키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조이스틱의 아날로그 값이랑 버튼의 디지털 값을 읽어드려서 키값을 저장할 거고 그 키값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가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공된 데이터를 send 메시지 함수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가 구성이 될 건데요. 우선 get ke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get key인데요.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렇게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이 아날로그 리드는 인티저 형태로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조이스틱에 A0와 A1을 읽어드리는 건데요. 자, 실행해 볼게요. 컴파일을 하고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503과 51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이스틱을 움직여 보면 왼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요. 값이 900대로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100으로 500에서 감소하는 값이 나오고 다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조이스틱을 한번 실험해 보셔서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파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512, 센터는 512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503이나 518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500 이상이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할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500 이하일 경우에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동일하게 업, 다운도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버튼은 이렇게 디지털 리드 형태로 값을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키맵에 2번이 여기 있죠. 3번. 제가 조이스틱에 6번은 주석으로 막았고요. 그래서 3번이 2가 될 거고 3, 5, 2, 4가 될 겁니다. 값을 읽었고요. 이 상태에서 키 1, 2, 3, 4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업로드를 하겠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죠. 정말 많은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데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것을 엔터를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조이스틱 데이터와 붙어서 키값이 나오는데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는 1이 됩니다. 근데 키를 누르게 되면 왼쪽 키를 누르면 0이 되고 오른쪽 두 번째 게 0 되죠. 그리고 위에 게 그 다음에 아래 게 0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 리드와 조이스틱 리드를 확인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 코드인데요. 주석을 풀고요. 우선 사용될 변수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키 리절트의 값을 동일하게 mset을 사용해서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 변수의 크기는 사이즈 오브로 가지고 오는데 키 리절트의 크기는 8이 됩니다. 제가 선언할 때 키 맥스에 플러스 2를 했기 때문에 키는 6개죠. 6개에서 플러스 2를 하면 8이죠. 그래서 8개의 값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 mset은 8비트 기준으로 초기화하니까 그것은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for loop를 보시면 각각의 키의 값을 가지고 옵니다. 키 맵을 가지고 와서 키 맵에 A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아날로그 값이죠. A0가 있고 A1이 있습니다. 이 값일 때 들어와서 아날로그 리드로 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죠. 이 부분처럼 키를 가지고 올 거고 그 값이 530보다 크면 530보다 크면 레프트나 업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500보다 작으면 라이트나 다운키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키 리절트에 값을 넣었는데 저는 이 키 리절트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왼쪽, 오른쪽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30보다 크면 왼쪽을 1로 주고 여기는 안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버퍼 하나를 옮겨주고, 네. 그리고 업다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한 다음에 버퍼 하나를 옮겨줄 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키가 아닌 경우에 아래로 들어와서 디지털 리드를 하는데 동일하게 키맵을 사용하죠. 키맵에 3524의 값에 순차적으로 불러올 거고요. 그 값을 불러왔을 때 키를 누르면 0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위와 같이 1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에 0이 되면 FFFF가 돼요. 그러면 그 값에서 제일 하이 비트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로 될 거예요. 키를 누르면 1의 값이 저장이 될 거고 키를 누르지 않으면 0의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1이 될 건데 키를 누르지 않을 때는 1이 되고 키를 누르면 0이 되는데 이것을 반대의 값으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버퍼를 하나를 증가시켜 줍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카운트라는 변수가 별도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이 키 리절트는 이 키 맵보다 2가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 리절트의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샌드 메시지에서 제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주석을 열면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printf처럼 이렇게 포매팅을 하기 위해서는 sprintf라는 함수를 별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것은 이렇게 버퍼를 하나 크게 만들어 주고요. 그 버퍼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버퍼의 값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보다 for 루프를 사용해서 하면 좀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요. 키 리절트의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그 값에 증가를 시켜주고 버퍼의 값을 카운트로 보시면 이 문자가 길이가 3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문자가 하나, 둘, 셋, 4개처럼 보이지만 %02 x로 하게 되면 캐릭터가 2개고 그 다음에 콤마가 하나 있으니까 3개의 문자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이 버퍼의 위치를 3만큼씩 계속해서 증가시켜서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된 결과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값이 지금 출력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처음 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두 번째 거, 그리고 업하게 되면 세 번째, 다운하면 레프트, 그리고 이것을 대각선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레프트와 업이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키를 누르게 되면 왼쪽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눌렀고 업, 다운을 이렇게 눌렀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버퍼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막아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코드예요. 보시면 포로프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조이스틱과 키값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파이썬으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공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인데요. 매우 심플하죠?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키 리절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 8개의 버퍼의 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넣어주는데 시프트를 해줍니다.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이 비트부터 시작해서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이렇게 4비트의 값이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키에 대한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에 대한 것도 상위 비트 4비트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증가시키면서 i가 증가되면서 키에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바이트에 모든 키값이 처리가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8바이트지만 이 8바이트가 한 바이트로
처리가 됩니다. 자, 한번 키 밸류를 출력해 볼게요. 키 프로세서는 이렇게 get키 다음에 키 프로세스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출력을 할 때, 자, 이 부분이에요. sprintf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키는 문자열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자로 16진수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키 값을 출력을 할 건데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 8바이트가 1바이트로 값이 줄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전달할 때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압축을 시켜주면 그만큼의 데이터가 줄 거고, 그러면 처리하기에 매우 용이하고 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 연산을 배우는 이유도 이렇게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옵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왼쪽을 누르게 되면 제일 하이 비트죠.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 두 번째 비트, 그리고 업 세 번째 비트, 그리고 네 번째 비트. 다시 레프트 키 상위 비트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각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비트가 같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면 1번 비트와 세 번째 비트가 세팅이 되면 5가 되죠. 이렇게. 만약에 키를 눌렀을 때도 동일하죠. 키를 다 누르면 F가 되겠죠. 네 비트가 다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키 값을 보냈고요.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이스틱이랑 키 값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지금 시리얼 통신으로 파이썬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일단 막을게요. 파이썬 코드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될 메소드입니다. 시리얼 통신, 타임, 그리고 스레드, 그리고 파이오토 GUI입니다. 이것은 마우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호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K 인커는 여기에서 스레드를 사용할 건데 스레드가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거 스레드를 종료하려면 좀 복잡한 게 있어서 TK 인커를 사용해서 더미 GUI를 만들고 그 GUI가 종료되면 스레드가 종료되게끔 코딩을 할 겁니다. 우선 코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리얼 통신은 차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스레드 부분도 일단 막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남아있는 코드는 스레드에서 호출될 함수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레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일단 맞고 먼저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스레드에서 사용될 변수인데 이 변수가 true일 때만 스레드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가 펄스가 되면 그 스레드가 종료되게끔 코드를 짜 두었습니다. 먼저 스레드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스레딩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고 그 안에 스레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스레드를 실행할 함수 리드 시리얼이라는 함수를 제가 여기 만들었죠. 이 함수를 불러줄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스레드 1번이 시작이 될 거고 두 번째 스레드도 동일하게 해서 마우스 프로세스라는 스레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TK 인커인데 단순하게 그냥 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 메인 루프에서 프로그램이 멈춰 있게 됩니다. 그리고 GUI를 종료시키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음을 실행하면서 스레드를 종료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도 닫아주고 그리고 스레드가 닫힐 시간 동안의 딜레이를 500ms죠. 500ms 동안 대기했다가 프린트를 출력해주고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스레드를 종료할 때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해요. 그러니까 스레드는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레드가 때로는 종료되지 않고 OS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종료를 시켜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GUI가 생성이 됐고요. 실행을 해보면 GUI를 종료하면 이렇게 스탑 스레드 1, 2가 출력이 되고 여기 있죠. 종료될 때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오면 이게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가 구성이 다 되었고요. 이제 스레드를 사용해서 시리얼 통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처리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 부분인데요. 시리얼 통신은 이렇게 해서 지난 강의와 동일해요. 컨버트와 보레이트를 설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기본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끝이에요. 설치하는 거는 여기에 남겨두었는데 때로는 설치했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제가 이 아두이노의 조이스틱 구매했던 리스트인데요. 뭐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레드에서 UART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트라이를 넣은 것은 뭐냐면 리드 하는 중에 이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에러가 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닫아버리면 나는 리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스레드가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트라이를 넣어서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살펴볼게요. 시리얼 데이터를 리드하는데 읽을 것이 있으면 들어와서 그것에 한 라인을 가지고 오고 디코딩해서 다시 변수에 넣고요. 그것을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아두이노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되죠? 키 0의 값 만져보면 이렇게 값이 시리얼 데이터의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두이노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 시리얼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파이썬이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개발할 때, 리눅스 커널에서도 개발할 때 이렇게 무한대로 데이터를 보내면 커널이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를 때만 보내도록 아두이노의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코드를 보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 값을 보는데 이전 키하고 같으면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키일 때만 내가 UART로 데이터를 보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전 키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전 키에다가 현재의 값을 넣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흔하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할게요. 여기에서도 업로드가 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행은 했지만 데이터가 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키를 누르면 키를 누를 때만 다른 값이 올 때만 이렇게 키의 값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키의 값이 키는 0까지인데 키는이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것을 지울 거예요. 이것을 프로토콜상에 키는이 있을 경우에만 나는 키를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요. 그러면 키가 있느냐? 네, 문자열이 있죠. 그러면 들어와서 키는을 삭제합니다. replac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삭제를 해주고 그 값이 문자열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문자열이 16 진수로 변환해서 정수로 변환하고 그 값을 키에다 넣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키에는 정수값이 들어가요. 그 정수값을 키 버퍼에 넣습니다. 이 변수는 두 번째 스레드와 공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키 버퍼를 가지고 오죠. 자, 여기까지가 되었고요. 그러면 시리얼에서 내가 데이터를 파싱해서 그 데이터에
원하는 값, 네, 이 값을 정수로 변환해서 키 버퍼에 넣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레드를 볼게요. 두 번째 스레드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파이오토 GUI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이동하는 것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일하게 트라이를 넣었는데요. 트라이만 살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예의 처리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키 버퍼의 내용을 봅니다. 키 버퍼의 내용을 보고 이전 키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만 키에다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키값을 처리하는데 여기서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에 키값을 지금 출력하고 있죠. 실행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키를 움직이면 네, 이렇게 1, 2 정수값이 제대로 여기까지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동시켜 볼게요. 마우스를 이동하는 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파이오토 GUI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 강의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드입니다. 여기에서 키값을 받아올 거고요. 그 키값에 따라서 AND 연산, 비트 연산을 가지고 첫 번째 비트가 1이면 네, move offset 합니다. X 위치로 마이너스 하는데 이 옵셋은 뭐냐면 가속도를 줄 거예요. 여기서 1을 주면 한번 해볼게요. 1만큼만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가 비트가 오면 각각 X, Y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무브 하는데 이것은 마우스를 얼만큼 이동시킬 것이냐 라는 함수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종료시키고 실행해 보면 조이스틱을 이동해 보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일씩 움직이는 거예요. 일씩. 아주 답답하죠?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키값은 한 번만 전달하고 있는데 계속 먹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스레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실행하고 한 번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타임 딜레이가 10ms, 네, 10ms 주기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 위치가 일씩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어요.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넣은 게 뭐냐면 간단한 가속도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무브 옵셋을 주는데 여기에서 x와 y의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초기 값이 0이잖아요.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값으로 변경된 거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무브 옵셋을 곱하기 2 지금 현재 1이면 1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면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 2, 4, 8 이런 식으로 무브 옵셋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0인 경우에는 무브 옵셋을 1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무브 옵셋의 초기 값은 1이죠. 자, 이것을 실행해 볼게요. 자, 마우스 위치를 한번 보세요. 마우스가 점점 빨라지죠? 그죠?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속도니까. 자, 이것을 좀 응용하셔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 재밌겠죠? 자, 이 상태가 됐고요. 그러면 마우스까지 이동이 되었고, 그러면 클릭을 한번 볼게요. 클릭은 아래 부분이에요. 단순히 파이오토 GUI에 레프트 클릭, 라이트 클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크롤이 있어요. 스크롤은 200만큼, 그리고 스크롤은 마이너스 100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넣은 게 있어요. 비트 연산인데 지금 여기에 반복되는 거를 제거하기 위한 코드예요. 클릭이나 라이트는 반복적으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키를 지워준 겁니다. 그 비트를. 저 여기에 10과 20을 AND 하면 30이죠. 그죠? 30에 역을 하게 되면
CF가 됩니다. 그 CF를 AND 연산해 주게 되면 이 30만 제외한 나머지 비트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스크롤 200이 10ms 주기로 먹을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크롤 먹죠? 그리고 스크롤 누르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금 먹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클릭을 해볼게요. 왼쪽 클릭. 선택이 됐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에 해당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해서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될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한번 해볼까요? 종료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실행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롤, 스크롤은 반복적으로 먹고, 그리고 레프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쵸? 더블 클릭으로 먹었네요. 싱글 누르면 계속 클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릭은 한 번만 먹을 수 있도록 지워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리얼 데이터와 마우스의 처리가 다 완료가 됐고, 종료하면 시리얼을 닫고 스레드를 종료시켜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딜레이 동안 기다려주고, 스레드가 종료되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종료합니다. 그러면 코드가 다 되었네요.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PC의 마우스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볼까요? 얘를 하나 선택하고 클릭하면 페이지에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스크롤을 해볼까요? 자, 스크롤도 제대로 먹고 있죠? 이렇게. 클릭도 제대로 먹고요. 다음 선택을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볼까요? 갤러그 게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고 스크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두이노와 파이썬의 파이오토 GUI를 사용해서 간단한 마우스, 조이스틱 마우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